병신년 6월 초 1일 저녁 나절에 충청우후, 본영우후, 박륜, 신경징을 불러와서 술 마시며 이야기했다. 윤련이 자기 폭으로 간다고 했다. 그래서 도양장에 콩씨앗이 모자라거든 김덕록에게서 콩씨앗을 가져가라고 채지를 써주었다. 남해 현령이 도임장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5일 아침에 파곡, 무제, 옥지 등이 연습용 화살 150개를 만들어 바쳤다. 나가 앉았다가 활 10순을 쏘았다. 경상우도 감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져왔는데 감사는 혼사가 있어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다. 9일 일찍 나가 충청우후, 당진만호, 여도만호, 녹도만호 등이 활을 쏠 때에 경상수사가 와서 같이 활 20순을 쏘았다. 경상수사가 잘 맞췄다. 이날 일찍이 종금이가 본영으로 갔다. 옥지도 갔다. 이날 어두울 무렵 몹시 열이 나고 땀이 예사롭지 않게 흘렀다. 초 10일 오정 때에 부산에서 편지가 와서 바치는데 평의지가 초 9일에 대마도로 들어갔다고 했다. 15일 새벽에 망골리를 행했다. 우수사, 가리포 첨사, 나주 판관 등은 배탈이 났는지 병으로 말미를 청했다. 저녁 나절에 나가 앉았다가 충청우후, 우후, 조방장 김환 등 여러 장수들을 불러 활 15순을 쏘았다. 이날 일찍이 부산 헌앤만이 와서 외놈의 정보를 전하기에 군량을 주어서 돌려보냈다. 17일 저녁 나절에 우수사가 왔다. 활 15순을 쏘고 헤어졌다. 수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충청수사는 그 아버지의 제삿날이라 아뢰고 걸망포로 갔다. 19일 채찰사에게 공문을 써 보냈다. 저녁 나절에 나가 앉았다가 활 15순을 쏘았다. 이설에게서 황정록의 형편없는 말과 발포 보리밭에서 26섬이 났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20일 어제 아침 곡포건관 장호환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평산포 만호에게 진작 진에 도착하지 않은 까닭을 문책할 적에 기일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50여일이나 물리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것이 해괴하기 짝이 없어 곤장 30대를 쳤다. 바로 이날 오정에 남해 현령이 들어와서 숙배한 뒤에 이야기하고서 활을 쏘았다. 충청우후도 왔다. 15순을 쏘고 안으로 들어가 남해 현감 박대남과 자세히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임다령도 왔는데 소를 무역한 발기와 제주 목사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22일 할머니의 제삿날이라 공물을 보지 않았다. 남의 현령과 종일 이야기했다. 24일 아침에 나가 충청우와 함께 활 15순을 쏘았다. 경상수사도 와서 같이 쏘았다. 남해 현감은 자기 고을로 돌아갔다. 투항해온 외놈 야에몬 등이 그의 또래 신시로를 죽이자고 청했다. 그래서 죽이라고 명령했다. 남원의 김괭이 군량을 축낸 데에 대해 증빙 자료를 얻으러 여기 왔다. 25일 일찍 나가서 서류를 처리해 보내고서 조방장, 충청우후, 임치첨사, 목포만호, 마량첨사, 녹도만호, 당포만호, 회령포만호, 파지도 권관 등이 왔다. 철전 5순, 편전 3순, 활 5순을 쏘았다. 남원의 김괭이 아뢰고 돌아갔다. 이날 어두울 무렵에 몹시 더워 땀을 흘렸다. 26일 저녁 나절에 나가 앉았다가 철전 및 편전을 각 5순씩 쏘았다.
외놈 나네몬 등이 말하는 자귀쟁이의 아내에게 곤장을 쳤다. 이날 낮에 망아지 2필에 떨어진 편자 4개를 갈아박았다. 28일 명종의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아침에 고성현령이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순찰사의 행차가 어제 벌써 사천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니 오늘은 응당 소비포에 이를 것이다. 수원이 돌아갔다. 병신년 7월 초 1일 인종의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경상우 순찰사가 진에 이르렀으나 이날은 서로 만나지 않았다. 그의 군관 라괭이 그의 장수의 말을 전하러 이곳에 왔다. 초 2일 아침밥을 먹은 뒤에 경상순찰사영의 진으로 가서 순찰사와 함께 같이 이야기했다. 한참 시간이 지나 새 정자로 올라가 앉았다. 편을 갈라 활을 쏘았는데 경상순찰사 편이 진 것이 162점이다. 종일 몹시 즐거웠다. 등잔불을 밝히고서 돌아왔다. 초 3일 아침밥을 일찍 먹은 뒤에 순찰사와 도사가 이 영에 와서 활을 쏘았다. 순찰사 편이 또 진 것이 96점이다.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아침에 채찰사의 공문이 왔다. 4일 아침밥을 일찍 먹은 뒤에 경상도 영으로 가서 순찰사와 서로 만나 이야기했다. 조금 있다가 배로 내려가 같이 타고 폭우로 나가니 여러 배들이 밖으로 줄지어 있었다. 종일 이야기하고 서남 앞바다에 이르러 닻을 걷고 출항하여 나뉘어 가면서 바라보며 서로 읍했다. 그 길로 우수사 경상수사와 함께 같은 배로 들어왔다. 6일 일찍 나가 각 처의 공문을 처리하여 나누어 주었다. 저물 무렵 거제현령, 웅천현감, 삼천포 건관이 와서 봤다. 이곤변의 편지도 왔다. 그 사연 속에는 입석의 잘못을 많이 말했다. 우습다. 9일 아침에 채찰사에게 갈 여러 공문에 관인을 찍어 이전이 받아갔다. 저녁나절에 경상수사가 이곳에 와서 통신사가 탈폐해 풍석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여러 번 말했다. 빌려 쓰고자 하는 뜻이 그 말하는 속에 보였다. 박자방을 물을 끌어들일 대나무와 서울 가는 사람이 요구하는 부채 만들 대나무를 얻어올 일로 남해로 보냈다. 오후에 활 10순을 쏘았다. 10일 새벽 꿈에 어떤 사람이 멀리 화살을 쏘았고 어떤 사람은 갓을 발로 차서 부수었다. 스스로 이것을 점쳐보니 멀리 활 쏘는 것은 적들이 멀리 도망하는 것이요. 갓을 차서 부수는 것은 갓은 머리 위에 있는데 발길에 차 보이는 것으로서 이는 적의 괴수를 모조리 잡아 없앨 징조라 하겠다. 저녁나절에 채찰사의 전령에 첨지 황신이 이제 명나라 사신을 따라가는 정사가 되고 권황 2부사가 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바다를 건너갈 것이니 타고 갈 배 3척을 정비하여 부산에다 대어 놓으라고 했다. 경상우후가 여기 와서 흰무늬 돗자리 150잎을 빌려갔다. 충청우후 사량만호, 지세포만호, 옥포만호, 홍주판관, 전적도만호, 고여우 등이 와서 봤다. 경상수사가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춘원도에 외선 한 척이 도착하여 정박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을 뽑아보내어 샅샅이 찾아내라고 전령했다. 13일 명나라 사신을 따라갈 우리나라 사신들이 탈 배의 3척을 정비하여 낮 10시쯤에 떠나보냈다. 저녁나절에 활 13순을 쏘았다. 어두울 무렵 항복해온 외놈들이 광대놀이를 차렸다. 장수된 사람으로서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부추춘 외놈들이 놀이를 간절히 바라기에 못하게 하지 않았다. 16일 북쪽에 툇마루 3칸을 만들었다. 이날 충청도 홍주 격군으로 신평에 사는 사사집 종 엇복이 도망가다 붙잡혔으므로 목베어 내다 걸었다. 사동 현감, 사천 현감이 왔다. 저녁 나절에 활 3쾌를 쏘았다. 이날 어두울 무렵 바닷달이 너무도 밝아 혼자 수루 위에 기대었다. 밤 10시쯤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17일 충청도 홍산에서 큰 도둑들이 일어나서 홍산 현감 윤영현이 잡히고 서천 군수 박진국도 잡혀갔다고 한다. 바깥 도둑도 없애지 못한 이 마당에 나라 안의 도둑들이 이러하니 참으로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다. 18일 각 곳에 공문을 처리하여 나누어 보냈다. 충청 우후 및 홍주 반자가 충청도 도둑들의 일을 듣고 와서 아뢰었다. 저녁에 투항해온 외놈 레나기, 야이, 야몬 등이 난야몬을 해치려고 흉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였다. 19일 난야몬이 레나기, 야이, 야몬 등을 목베었다. 우수사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경상우후 이의득 및 충청우후 다경포만호 등이 왔다. 20일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본영 탐우선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하니 기쁘고 다행이다. 그 편에 충청도 토적 이몽학이 순안어사 이시발의 포수에게 총 맞아 즉사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22일 종일 나가지 않았다. 홀로 수루 위에 앉아 있었다. 종 효대 팽수가 나가서 흥양의 군량선을 탔다. 저녁에 순천 관리의 통지문에 충청도 도둑들이 홍산에서 일어난 것을 곧 죽였다고 하는데 홍주 등 세 고을이 포위를 당했다가 간신히 면했다고 했다. 참으로 한심하다. 한밤에 비가 많이 왔다. 나간에 교대할 배가 들어왔다. 24일 현덕왕후의 나라 제삿날이다. 이날 우물을 고쳐 파는 데로 갔다. 경상수사도 왔다. 거제현령 금갑도만호, 다경포만호가 뒤따라왔다. 샘줄기가 깊이 들어가 있고 물의 근원도 길다. 점심을 먹은 뒤에 돌아와 활 3쾌를 쏘았다. 어두울 무렵 곽원수가 표범 가죽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날 밤 마음이 답답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인기척은 고요하여 앉았다 누웠다 하다가 밤이 깊어서야 잠들었다. 28일 종무학, 무화, 박수매, 우롬금 등이 26날에 여기 왔다가 오늘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충청우후와 더불어 활 3쾌를 같이 쏘았다. 종경이 많이 알았다고 한다. 무척 걱정이 된다. 고향 아산으로 한가위 재물을 보낼 때에 홍, 윤, 이 등 4군데에 편지를 붙였다. 밤 10시쯤에 꿈속에서까지 땀을 흘렸다. 병신년 8월 초 1일 새벽에 망권리를 행했다. 충청우후 금갑도만호, 목포만호, 사도첨사, 녹도만호가 와서 참례했다. 저녁 나절에 파지도 권관 송세응이 돌아갔다. 오후에 활터로 가서 말을 달리다가 저물어서 돌아왔다. 부산에 갔던 곽원수가 돌아와서 통신사에 회답 편지를 전했다. 어두울 무렵 비올 징후가 많았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장만할 것들을 시켜놨다. 초 2일 지희 등에게 새로 만든 활을 폈다가 굽혔다가 하게 했다. 저녁 나절에 광풍이 3개 일어 빗줄기는 3대 같아서
대청마루에 걸어둔 바람막이가 날아가 방마루 바람막이에 부딪혀 한꺼번에 두 바람막이가 깨어져 조각조각 나버렸다. 아까웠다. 초 4일. 쇳바람이 세게 불었다. 아들 회, 면, 조카 완 등이 아내의 생일술을 올리려고 나갔다. 정선도 나갔다. 정사립이 휴가를 받아서 갔다. 저녁나절에 수로에 앉아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보느라고 술잔이 휘어지는 줄도 몰랐다. 저녁나절에 대청으로 나가 활 두어 순을 쏘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활 쏘는 것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갔다. 몸은 얼어 터지는 듯 떨려 곧 옷을 두껍게 입고 땀을 냈다. 저물 무렵 경상수사가 와서 문병하고 갔다. 밤에는 낮보다 갑절이나 아팠다. 끙끙 앓으며 밤을 지냈다. 초 5일. 몸이 불편하여 나가지 않고 앉아 있었다. 이의득 가리포 첨사가 와서 봤다. 초 6일. 아침에 조방장 김완, 충청우후, 경상우후 등이 문병을 왔다. 당포만호는 그 어머니의 병환이 심하다고 와서 알렸다. 밤에 비가 많이 왔다. 11일. 아침에 채찰사에게 갈 여러 공문에 관인을 찍어 내보냈다. 조방장 배흥립과 함께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나절에 그와 같이 활터에 가서 말 달리는 것을 구경하고 저물 무렵에 영으로 돌아왔다. 초저녁에 거제 현령이 달려와서 보고한 내용에 외적선 한 척이 등산에서 송미포로 들어온다고 했다. 밤 10시쯤에 또 보고하기를 아자포로 옮겨대었다고 했다. 배를 정하여 내어 보낼 즈음에 또 보고하여 말하기를 견내량을 넘어갔다고 했다. 그래서 복병장이 찾아서 잡았다. 12일. 쇳바람이 세게 불어 동쪽으로 가는 배는 도저히 오갈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어머니의 안부를 알지 못했으니 몹시도 답답하다. 우수사가 와서 봤다. 땀이 두 겹 옷을 적셨다. 13일. 충청우후와 함께 활을 쏘았다. 이날 밤 땀이 흘러 등을 적시었다. 아침에 우씨가 곤장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장사 지낼 물건을 약간 보냈다. 15일. 망걸리를 못했다. 저녁나절에 우수사, 경상수사 및 두 조방장과 충청우후, 경상우후, 가리포첨사, 평산포 만호 등 19명의 여러 장수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다. 비가 종일 그치지 않았다. 초저녁이 지나니 맞바람이 불면서 비가 많이 왔다. 밤 2시쯤까지 3번이나 땀을 흘렸다. 19일. 새벽에 우수사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죄인에게 특사 내리는 조칙문에 숙배하고 그대로 그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했다. 송의련이 본영에서 아들 우울의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했다. 다행이다. 저녁나절에 거제 현령과 금갑도 만호가 이곳에 와서 이야기했다. 초저녁부터 한밤까지 땀에 젖었다. 어두울 무렵 자귀쟁이 옥지가 제목에 치여서 중상을 입었다고 보고받았다. 26일. 새벽에 출항하여 사천에 이르러 머물러 잤다. 충청우후와 함께 종일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27일. 일찍 길을 떠나 사천현에 이르렀다. 점심을 먹은 뒤에 그대로 진주성으로 가서 채찰사를 뵙고 종일 의논했다. 저물 무렵 진주 목사의 처소로 돌아와서 잤다. 김응서도 왔다가 곧 돌아갔다. 이날 어두울 무렵 이용재가 들어왔는데 역적 도당의 편지를 지녔었다. 병신년 윤 8월 초 1일. 일식을 했다. 이른 아침에 비막 밑에 이르러 이곤변 등과 함께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서로 헤어졌다.
저물어서 진중에 이르니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수사와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했다. 7일 아침에 아산의 종놈 상시가 들어왔다. 가을보리는 소출이 40석섬이고 봄보리는 35섬이며 물고기로 바꾼 쌀은 모두 12섬 4마리인데 또 7섬 10마리 나고 또 4섬이 났다고 했다. 이날 저녁 나절에 나가서 곡물을 보고 솥장을 처리하여 나누어 주었다. 이날 새벽에 과거 초시를 보았다. 저녁 나절에 면이 쏜 것은 모두 55보이고 봉이 쏜 것은 모두 35보, 해가 쏜 것은 모두 30보이고 회가 쏜 것은 모두 35보이고 완이 쏜 것은 25보라고 했다. 진무성이 쏜 것은 모두 55보여서 합격하였다. 12일 종일 노를 바삐 저어 밤 10시쯤에 어머니 앞에 이르니 흰 머리카락이 부수수하신데 나를 보고는 놀라 일어나셨다. 기력은 숨이 곧 끊어질 듯하여 아침 저녁을 보존하시기 어렵겠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고 밤새도록 위안하며 기쁘게 해드리면서 그 마음을 풀어드렸다. 13일 아침 식사를 곁에서 모시고 드시게 하니 대단히 기뻐하시는 빛이다. 저녁 나절에 하직 인사를 여쭙고 본영으로 왔다. 오후 6시쯤 작은 배를 타고 밤새도록 노를 바삐 저었다. 14일 새벽에 2시에 이르니 채찰사와 부찰사가 어제 벌써 도착하여 잤다고 한다. 뒤미쳐 점검하는 곳으로 가서 소촌 찰방을 만나고 일찍 광양현에 이르렀다. 지나온 지역이 한결같이 다 쑥대밭이 되어 그 참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임시로나마 전선 정비하는 것을 면제해 주어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어야겠다. 15일 일찍 떠나 순천에 이르니 채찰사 일행이 순천부 청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정사준의 집에서 묵었다. 순찰사도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에 아들들이 참시관이 되었다고 들었다. 17일 저녁 나절에 나간으로 향하여 그 군에 이르니 이홈은 이진남 등이 와서 보고 고치기가 어려운 폐단이 오로지 수군에 있다고 진술했다. 종사관 김용이 서울로 올라갔다. 24일 나는 부찰사와 같이 가리포로 갔더니 우후 이정충도 먼저 와 있었다. 남쪽 망대로 같이 올라가니 좌우에는 적들이 다니는 길과 여러 섬들을 역력히 헤아릴 수 있었다. 참으로 일도의 요충지이다. 그러나 형세가 외롭고 위태롭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진으로 옮겨 합치기로 했다. 병영에 이르러서는 원균의 흉한 행동을 적지 않았다. 병신년 9월 초 1일 새벽에 망권리를 행했다. 일찍 떠나 석재원에 이르렀다. 점심을 먹은 뒤에 영암에 이르러 향사당에서 잤다. 정랑 조팽년이 와서 봤다. 최숙남도 와서 봤다. 6일 먼저 무안의 일로 가겠다고 채찰사에게 보고하고 일을 떠났다. 고막원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나주 감목관 나덕준이 뒤쫓아와서 서로 만났다. 이야기하는 중에 간계한 일이 많았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저물어서 무안에 이르러 잤다. 8일 나라 제삿날인데도 오늘 새벽 초반에 고기를 올려놓았다. 그래서 나는 먹지도 않고 도로 내놓았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서서 감목관에 이르니 감목관과 영광군수는 같이 있었다. 국화떨기 가운데로 들어가서 술 2잔을 마셨다. 저물어서 동산원에 이르러 말을 먹였다. 말을 재촉하여 임치진에 이르니 이공원의 딸 8살짜리 아이와
그 사촌의 계집종 수경이 같이 와서 아련했다. 이 공헌을 곰곰이 생각하니 참혹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수경은 이염의 집에서 쫓겨났는데 이 공헌이 얻어다가 기른 아이이다. 17일 채찰사와 부찰사는 이밤 산성으로 가고 나는 혼자 진원현에 이르러 진원현감과 같이 이야기했다. 종사관도 왔다. 저물어서 관청 안으로 들어가니 두 조카딸이 나와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못 보았던 감회를 풀고 도로 작은 정자로 나가 진원현감 및 여러 조카들과 밤이 들도록 같이 이야기했다. 19일 아침에 행적이 와서 봤다. 진원에 있는 종사관의 편지와 윤간, 봉, 해의 문안 편지도 왔다. 이날 아침 광주 목사가 와서 같이 아침 식사를 했다. 이어서 술이 나와 밥을 먹지 않아서 취해버렸다. 광주 목사의 별실에 들어가 종일 몹시 취해 있었다. 오후에 능성현령이 와서 곳간을 봉하고 광주 목사를 채찰사가 파면시켰다고 했다. 24일 일찍 떠나 병사 선거이의 집에 이르니 선거이의 병이 매우 중태였다. 염려된다. 저물어서 나간에 이르러 잤다. 25일 생리 및 선중립의 죄를 논란했다. 순천에 이르러 순천부사와 함께 같이 이야기했다. 26일 일이 있어 더 머물렀다. 저녁에 순천부의 사람들이 소고기와 술을 차려놓고 나오기를 청했다. 굳이 사양했으나 부사의 간청으로 잠깐 나가 마시고서 헤어졌다. 27일 일찍 떠나 가서 어머니를 뵈었다. 28일 남양 아저씨의 생신이라 본영으로 왔다. 30일 옷 담아놓은 농을 꺼내어 둘은 곰내로 보내고 하나만 본영에 남겨두었다. 저녁에 선유사의 군관 신탁이 와서 군사들을 위하여 위로연을 베풀 날짜를 말하였다. 병신년 10월 초 1일 새벽에 망골례를 행하고 식사를 한 뒤에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에 신사과가 임시로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몹시 취하여서 돌아왔다. 3일 배를 돌려 어머니를 모시고 일행과 더불어 배를 타고 본영으로 돌아와 종일토록 즐거이 매시었다. 이날도 다 갔는데 흥양현감이 술을 가지고 왔다. 5일 남양 아저씨 집안의 제사라 일찍 부르기에 갔다가 왔다. 남해 현령과 함께 이야기했다. 비올 징조가 많다. 순천부사는 석보창에서 잤다. 6일 이날은 잔치를 차리지 못하고 이튿날로 물리었다. 저녁나절에 흥양현감 순천부사가 들어왔다. 7일 일찍 수연을 베풀고 종일토록 즐기니 참으로 다행이다. 남해 현감은 그 선대의 제삿날이어서 먼저 돌아갔다. 8일 어머니께서 몸이 편안하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순천부사와 작별의 잔을 나누고 보냈다. 9일 공문을 처리해서 보냈다. 종일 어머니를 모셨다. 내일 한산도로 들어갈 일로 어머니께서는 많이 서운한 빛이었다. 10일 어머니께 절하고 하직했다. 한밤 1시쯤에 뒷방으로 갔다가 밤 2시쯤에 수루의 방으로 돌아왔다. 정오에 아뢰고 나갔다. 오후 2시쯤에 배를 타고 바람 따라 돛을 달고 항해하면서 밤새도록 노를 재촉하여 왔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문장들이 당신의 하루 끝에 잠시나마 머무르며 무르익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물이 있다 였습니다.